좋아요랑 지금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만간 다만 구독자, 불화적인 분들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정말 좀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하네요. 없네요? 이따가 없으니까.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뭐 있었던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허전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있으면 떠나는 거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잖아요. 공술의 공수가 뭔데요? 공격과 수비를 뭐 같이 한다고요? 진짜 궁금한 건데 예. 공술의 공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공술의 술의 안에 9일 KBO에 따르면 김도영 선수는 기자단 투표 총 30표 중 23표, 팬투표 23만 6천여 표를 받으며 총점 64.71점을 기록 3, 4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죠. 됐었죠. 네, 왜냐면 그 10도로 15홈런이 네. 너무 임팩트가 사실 셌고 근데 임팩트가 이제 셌던 기록들은 몇 개 있었는데 네. 사실 김도영 선수가 워낙 그 4월 달에 폭주기관차 같은 느낌의 어떤 그 성적을 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로써 김도영 선수는 상금 200만 원과 함께 트로피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모교인 광주 동성중학교에 선수 명의로 기부금 200만 원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2014 KBO 착사가는 티볼 교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장순아가 또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그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렇습니까? 한 3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네네. 이거 5월 25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날 제가 그 리터너즈 경기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구나. 아쉽죠. 예전에 그 티볼 서울에서도 막 저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학교도 많이 찾아갔고 그리고 저는 제주도도 가서 네. 티볼을 가르친 적도 있고 아이들한테. 네. 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티볼을 가르친 이후에 거기서 이제 뭐 한 3이닝 정도 게임을 해요. 편을 나눠서. 네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장순아 재능 기부 같은 거였는데 그런 거죠. 굉장히 지금 그때 저도 기억나요. 같이 한번 따라갔었는데 네. 굉장히 열정적으로 애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프로 선수들은 이제 가르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네. 학생 선수들은 네. 제가 굉장히 가르치는 거 좋아합니다. 교대학생 되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좀 안 먹혀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예. 중학생들은 제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렇죠. 잘 습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칠 말이 나는 거죠. 네. 장순아의 처제분께서 이번 주 늦은 나이에 결혼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했습니다. 어제 하셨군요. 네, 저희 아내 이제 바로 밑동생인데 야. 44시죠. 네. 아이가. 우리 제가- 아내보다 이제 4년 아래니까. 제가 45세 했는데 네. 44세 하신 거네요. 44세 했죠. 이제 그 결혼하시는 형님이 네. 49살입니다. 저보다 이제 한 살이 많아요. 동서되시는 분. 동서분. 네. 그러니까 저보다 아이고야. 연배가 하나 많은데 저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되죠. 제가 이제 껄끄럽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존대를 하고 그래요? 그 형님도 저한테 존대를 하고. 아니 근데 늦게 결혼하셨네요, 처제분께서. 네. 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여보 사랑해. 근데 네. 그 결혼이라는 게 처음에는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차가 좀 쌓이고 그러면 네. 서로 이제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럴 날이 오는군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아와 강캐 소식입니다. 이번 주 장순아는 이 방송이 나가는 화요일 대전 경기, 강캐는 15일 삼성과 SSG 경기를 중계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누구랑요 해설? 해설 누구예요? 유지현 위원입니다. 네. 감독님하고. 네. 여기까지 단신 뉴스. 지난번에 이슈가 좀 있었죠? 아닙니다. 순위를 살짝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공동. 네,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다 잡으면서 두 경기를 연속 잡으면서 2연승으로 공동 2위까지 올라왔고요. 진짜 삼성 기세 진짜 무섭다. 김영우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와, 네, 삼성 좋습니다. 네, NC가 이제 공동 2위, 그리고 LG 트윈스가 5연승 4위. 두산 베어스가 8연승. 오늘 더블에다 다 잡았어요. KT와 이거. 와, 8연승입니다. 8연승. 그리고 SSG 랜더스가 6위, 그리고 KT 위즈도 정말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7위. 하나이글스가 지금 9위까지 내렸다가 공동 8위,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가 8위까지 내려갔네요. 네, 연패를 끊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 다시 패했죠. 예. 그리고 롯데자이언츠가 3연패 중입니다. 10위로 내려왔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5연승이었거든요. 예. 5연승이었는데 주말 LG와의 3연전을 모두 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또 연패에 빠졌어요. 이 지금 뭐 3월 말에 시작을 해서 네. 두 달이 조금 안 됐거든요. 경기 수로 보면 이제 40경기 조금 넘게 치렀는데 이게 연승과 연패가 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전력 자체가 네. 이제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력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팀들이 연승과 연패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승을 가다가 딱 지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연패더라고요. 바로 꼭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런 네. 느낌들이 올 시즌 되게 많아요. 각 팀마다. 그렇습니다.
조동욱, 최준호 데뷔 첫 승. 일단 조동욱 선수부터 얘기를 하자면 하나이글스의 지금 신인 선수인데 네, 맞아요. 고졸 데뷔 지금 첫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죠. 네, 하나 이글스 역사상 세 번째. 그렇습니다. 유현진 선수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황준서 선수. 네. 그 이후에 이제 조동욱 선수가 고졸 신인 데뷔 첫 경기에 선발승을 거둔 세 번째 투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경기가 이제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인데 네. 퀄리티 스타트까지 기록했어요. 6이닝 3피안타, 이제 볼넷이 하나, 사사구가 하나, 삼진이 없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그렇습니다. 네, 79를 던지면서 그러니까 요 키움의 이제 선발 투수가 전준표 선수였습니다. 네. 전준표 선수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올 시즌 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준표 선수도 요 경기가 이제 구원으로 12경기 나왔고 선발로는 첫 경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고졸 선발들의 맞대결에서 그렇죠. 조동욱 선수가 이제 승리를 거둔 거죠. 예, 조동욱 선수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장충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하나이글스 2라운드 11순위로 입단한 선수인데 맞아요. 와. KBO 리그 이제 11번째 고졸 신인 데뷔전 선발승을 네. 거뒀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황준서 선수하고 키움의 이제 손현기 선수라고 아시죠? 예. 이 선수와 함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자완 3대장으로 불렸던 선수였죠. 키가 이제 1m 94입니다. 네. 그 각도가 굉장히 좋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중고 5인방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동기잖아요. 황준서랑 맞아요. 같이 동기인데. 네, 맞아요. 와. 황준서 선수는 이제 1라운드 첫 번째 지명을 받았고 한 바퀴 돌고 이제 조동욱 선수가 이제 지명을 받은 그렇죠. 거죠. 이렇게 한 팀에서 신인 선수, 고졸 신인 선수가 다 동시에 받는 것도 이게 참 정말 그거 어렵죠. 드문 일인데. 아마 이게 고졸 신인이 데뷔 첫 경기에 선발승을 거둔 한 팀에서 2명이 나온 게 제가 알기로 KBO 역대 첫 번째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은 해. 그러니까 야. 이게 첫 등판에서 선발 등판을 했는데 데뷔 첫 선발승을 거두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죠. 왜냐면 이건 딱 기회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서 딱 승리를 따냈으니까 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희소성이 있는 기록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신인 데뷔 고졸 신인 데뷔 승을 거둔 세 명의 투수가 다 지금 한 팀에 있네요. 지금 그렇죠. 예. 있네요. 네. 하나이글스에. 근데 신인 데뷔 뭐 첫 안타, 아니면 첫 홈런 뭐 이런 거보다 첫 승이 더 어렵죠. 더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죠. 왜냐면 첫 안타, 첫 홈런 같은 건 언젠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뷔 첫 경기에서 데뷔전 선발승을 가져간다는 거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굉장히 올리기가 어려운 사실 기록이죠. 예. 그러니까 KBO 리그 11번밖에 나오지 않았던 대기록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조동욱 선수도 그러면 앞으로 좀 로테이션에 계속 들어갈 수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요. 아, 지금은. 왜냐면 첫 동판에서 이렇게 좋은 피칭을 또 선보였고 음. 하나이글스가 선발이 지금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이 성적이 지금 하위권으로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동욱 선수에게 아마 최건호 감독이 기회를 더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최소한 3번, 4번 정도 그래도 뭐 5이닝 뭐 2실점, 5이닝 3실점, 뭐 6이닝 한 3, 4실점 이렇게 자꾸 이제 조동욱 선수도 자기만의 경기를 만들면서 경기 내용 자체가 이제 코칭 스태프가 다 인정할 수 있게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경기 흐름을 본인 스스로가 좀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이 최준호 선수가 최준호 선수. 지금 감격의 프로 데뷔 첫 승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 선수는 올해 신인 선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2년 차입니다. 2년 차예요. 작년에 등판이 없었어요. 맞아요. 북일고 시절에 이 선수가 이제 이마트배 이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북일고가 초대 우승팀인데 그때 이제 우승의 멤버입니다. 네. 주역이죠. 진짜. 그러니까 네. 최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원으로 등판을 하다가 선발로 이제 몇 경기 나왔었죠. 네. 나왔는데 4월 23일 NC전에서는 또 잘 던졌어요. 첫 선발인데 5이닝 1실점. 하지만 하나전에서는 또 5실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LG전에 4와 3분의 1이닝 2실점, 그리고 이제 오늘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을 해서 6이닝,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려웠거든요. 예. 강백호 선수하고 이제 문상철 선수에게 홈런을 허용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실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맞습니다. 6이닝까지 소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2자책, 탈삼 6개를 또 잡아내면서 네. 네 번째 선발 등판 만에 데뷔 아. 첫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프로 데뷔 첫 승을 거두는 투수들은 진짜 감격적이겠네요, 진짜. 아, 그럼요. 아, 네,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아마 경기장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아. 라는 생각도 하고. 예. 네. 사실 뭐 야구 선수가 뭐 좋은 성적을 내 가지고 뭐 승리 투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좋은 안타 홈런을 때렸을 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또 오늘은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정말 이 프로에서 첫 승을 기다렸던 이 투수들에게는 정말 더 값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단해서 작년 시즌 이제 등판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없었는데 올해 이제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준비를 열심히 잘 하고 있었으니까 뭐 퓨처스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을 냈으니까 사실 이승엽 감독이 기회를 줬을 것이고 예. 그 기회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선발 투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야구라는 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패전 처리조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잘 던지면 이제 필승조로 가고 이제 필승조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코칭 스태프가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뭔가 이제 자기의 기량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선수를 한번 선발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계속 못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선수를 그냥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뭔가 본인이 마운드에서 자기 공을 던지고 성적을 내준다? 그러면 감독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 선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선발 투수가 탄생이 되는 거고. 예.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요. 새벽에 올라와 아침밥 챙겨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아침밥을 부모님이 올라와서 챙겨주셨네. 진짜 정말.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막전에 이제 나갔거든요. 네. 잠을 못 이뤘던 것 같아요. 긴장이 돼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수니까 조금 긴장이 덜 할 텐데. 선발주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공 하나하나에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진짜 다리가 스쿼트를 많이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리고 막 그 관중도 요즘 그럼요.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근데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중분들이 최근에 이제 오시긴 오시지만 네. 1군 무대처럼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오시진 않잖아요. 뭐 많이 오셔봤자 100명, 200명 정도니까. 그런데 막 10,000명, 20,000명 이야. 이렇게 이제 온 상태에서 던지게 되면 진짜 긴장되죠. 장기공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네. 진짜 단순하게 우리가 나가서 잘 던져가지고 승리를 거뒀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선수 본인들에게는 엄청난 정말 이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떨림, 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좋은 피칭을 보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투수로서 자질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야구는 이제 투수가 공을 던져야지 시작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투수의 특히나 선발 투수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공을 있는. 던져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플레이볼 해야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플레이볼을 해야 돼. 야구하는 자제분들을 이제 키운다는 게 사실 매일 좀 따라다녀야 되고, 진짜.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야구를 괜히 시켰나 이런 어떤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성공한 선수들이 몇 명 안 되니까요. 그럼요. 이렇게 사실 뭐 아들이 다 프로 1군 무대에서 이제 데뷔 첫 선발승을 거뒀어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밥 해주신 보람도 있고. 그럼요. 한 줄 평은요? 원석이 보석이 되는 그날까지. 저도 할게요. 예. 사실 최근에 보면 그 야수 쪽도 뭐 그래도 쏠쏠한 그 신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투수 쪽이 확실히 좋긴 좋아요. 예. 이주찬, 이주영 형제 같은 날 홈런. 롯데 이주찬 그리고 키움의 이주영이 같은 날 홈런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날 중계했잖아요. 제가 이주영 선수 중계를 했는데 야 이게 이주영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퓨처스에 갔다가 올라온 첫날에 첫 타석에서의 홈런. 4번 타자. 네, 4번 타자. 데뷔 첫 4번 타자로 제가 맞습니다. 보거든요. 야 거기서 홈런을 쳤는데 네. 이주찬 초구. 최원준에. 초구 때려서. 근데 이주찬 선수도 홈런콜 한번 해주세요. 돌아온 이주영 4번 타자 자리에 첫 타석에서 초구를 때려서 홈런을 때려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했었습니다. 좀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어떻게 보면 이정훈 선수의 후계자라고 지금 불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천재 타자라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이주영 선수가 오자마자 그 말씀해 주셨던 첫 타석 4번 타자 자리에 배치가 돼가지고 홈런을 때렸거든요. 이주영 선수가 먼저 쳤죠. 네, 그리고 이게 이때 이제 키움 히어로즈가 연패였어요. 맞아요. 근데도 물론 경기는 졌습니다만 이주찬 선수가 또 홈런을 쳤네요. 네. 와. 그러니까 홍홍희 감독도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네. 이주영 선수가 수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수비를 내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주영 선수를 이제 기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주영 선수가 확실히 타선에 있고 없고는 진짜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즌 출발이 좀 늦었잖아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진짜 엄청난 타격감을 보여줬거든요. 거의 4할 때 후반이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반대쪽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또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홍희 감독도 양쪽 햄스트링을 지금 다 다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면서 이주영 선수를 아마 기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근데 이주영 선수가 진짜 있고 없고는 타선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이주찬 선수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주찬 선수 같은 경우는
육성 선수로 있다. 네, 맞아요. 롯데자이언츠. 경남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롯데자이언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생에 비해서 형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날도 홈런 때린 날도 네. 사실 한동희 선수가 다쳤어요. 그렇죠. 네, 한동희 선수가 좀 2루까지 뛰다가 맞아요.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네. 들어갔잖아요.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경기 후반에 예. 이주환 선수가 이제 홈런을 때려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같은 날 형제 홈런이 완성이 된 겁니다. 야, 이게 또 역대 진기록이잖아요. 이것도 네, 역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네, 와. 다섯 번째. 예. 첫 번째는 네. 1986년도 청부 핀토스 형 양승관 동생 양우승 선수가 동일팀. 두 번째가 이제 나성범 선수 형. 나성범. 네. 뭐 최근에는 이제 2020년도 최정 선수와 최정 최양. 네, SK 롯데전에 이제 최양이 이제 팀 형제 동일 투수 상대 홈런을 때려냈어. 이게 아마 박세웅 선수 거 맞습니다. 박세웅님. 네, 예. 홈런을 때려냈을 거예요. 와. 역대 다섯 번째 형제 같은 날 홈런을 와. 이제 기록을 하게 됐죠. 아, 이런 진기록 이제 KBO 역사에 5번밖에 없었던 그 그럼요. 진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진기록이죠, 진짜. 예. 근데 이 이주찬 선수 얘기 조금 더 드리자면 이주찬 선수가 확실한 주전 자리를 지금 꿰차지 못한 상황인데. 아니죠. 네, 주전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3루수로서의 좀 기회를 부여받고 지금 3루 자리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한동희 선수가 이제 안 좋을 때 이주찬 선수도 썼고 네. 그리고 이제 손호영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3루수로 기용을 했는데 손호영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퓨처스에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주찬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글쎄요, 뭐 기회는 뭐 감독이 주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거는 또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이주찬 선수는 글쎄요, 계속 이제 1군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주영 선수는 뭐 몸만 안 아프다고 한다면 그냥 붙박이 주전이고 갈 수 있으니까. 네. 아. 이주찬 선수는 아무래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사실 봐야겠죠. 예. 뭐 그래서 형제가 같은 날 홈런을 쳤다. 부모님 또 좋아하시겠네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야, 이날은 진짜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겠네요. 근데 형제가 이제 모두 프로에서 이제 활약을 했던 게 뭐 양승관, 양우승도 있지만 예전에 뭐 조동화, 네. 조동찬, 그리고 이제 김윤수, 김범수 네. 뭐 이렇게도 있었고 나성용, 나성범도 네. 있었고 근데 보면은 둘 다 확실히 잘했던 선수를 많이 잘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둘 다 사실 잘했던 선수는 조동찬이 조동찬이 제일 네. 잘했죠. 왜냐하면 두 선수 모두 FA를 했으니까. 했고 또 다 내야수로서 자리를 잡았었고. 조동환은 왜 하죠? 아, 왜요? 조동환은. 조동찬은 내하고. 가을 동화. 네. 예. 요즘에 요즘에 코치하고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예. 형제는 용감했다. 약간 비웃는 것 같다. 아닙니다. 한줄 평하는데? 형제가 없어가지고 예, 누나만 있어가지고. 저도 형제가 없어요. 예. 저도 이제 누나들 둘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류현진의 부진. 이 류현진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나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류현진 선수, 지금 특히나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한 날은 정말 많은 팬들의 좀 기대를 받고 올라가는데, 그럼요. 던져서 좀 뒤쪽 이닝 때 많이 실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유현진 선수가 약간 루틴처럼 좀 굳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초반은 굉장히 좋다가 갑자기 4회, 5회 되면 네. 피안타율이 엄청 그러니까 한 바퀴 딱 돌면 확 올라와요. 네. 네. 그게 지금 루틴처럼 굳어져 있거든요. 네. 사실 유현진 선수가 KBO 리그에 있을 때 거의 대량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량 실점한 경기가 있긴 있어요. 네. 있는데 많지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근데 벌써 지금 네 번째 정도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키움전도 9자책이죠. KT전도 7실점이었죠. 롯데전도 지금 5실점이었거든요. 네. 개막전 등판 LG전도 5실점이었습니다. 2자책이었는데. 그러면 이번 롯데전도 5이닝 8안타 3진 7개 5실점 5자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 자책점이 5.65입니다. 5.65예요. 2승 4패. 지금 류현진 선수가 5점대를 데뷔 후에 찍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찍은 적이 없죠, 당연히. 4점대도 안 갔어요. 네. 3.57이 이제 가장 높은 평균 자책점이었는데 KBO에서. 지금 26명 가운데 25위거든요. 와. 그러니까 피안타율이 2할 8푼 1위, WHIP가 1.44입니다. 아이고야. 43이닝을 던지면서 49안타를 맞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안타를 좀 많이 맞고 있고. 지금 실점 공동 1위예요. 예. 네. 볼넷은 13개니까 많지가 않아요. 삼진도 어느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주자가 배치가 되면 이상하게 많이 맞아요. 네. 유현진 선수가. 와.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3할 7푼 6리고 득점권 피안타는 5할 1푼 1입니다. 리그 최하위예요, 두 개 다. 네. 그러니까 주자가 없을 때는 좋아요, 유현진 선수가. 근데 일단 주자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흔들려요. 예, 예. 그러니까 제구가 좋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들어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부상 전력도 있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투구수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넘어서게 되면
급속도로 뭔가 이제 공의 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4회, 5회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4회는 3할 4푼 3리고 5회는 5할이에요. 네. 피안타율이. 그러니까 1회부터 3회까지는 1할 8푼 6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4회부터 6회까지는 3할 8푼 4리예요. 아이고야. 근데 보면 첫 번째 만나면 2할 6리입니다. 네.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2할 7푼 4리예요. 아하. 세 번째 만났을 때는 4할 2푼 9리입니다. WICF는 첫 번째는 1.09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2.31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닝당 세 번째 만났을 때는 2명 이상을 출루를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장타도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하나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 장타 4개, 세 번째는 장타 3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OPS가 0.476에서 두 번째 만났을 때는 0.695, 세 번째는 0.968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닝이 거듭될수록 구위가 떨어지면서 많은 안타를 허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 경기 중후반에 대량 시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유현진이 또 마운드에 또 있는데 또 조기 강판 시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현진이라는 밸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감독이 또 유현진을 생각했을 때 그 선수에 대한 또 믿음도 있다 보니까 교체 타이밍을 좀 잘 못 잡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유현진이기 때문에. 류현진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그렇지. 더 기다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류현진도 자존심도 있고. 네. 에이. 참 보니까 지금 포심은 2할 5푼 9리. 근데 커터가 지금 3할 9푼 1리거든요. 커터가. 네, 체인지업도 2할 8푼이면 사실상 체인지업이 유현진 선수의 주무기입니다. 네. 오른손 타자를 상대로, 그렇죠. 왼손 타자를 상대로 던져요. 네네. 그러니까 그 주무기가 지금 2할 8푼이면 사실 높다고 봐야죠. 근데 물론 KBO에 돌아오면서 준비했던 과정도 좀 적었잖아요. 짧았죠. 짧았죠. 네, 기간이 좀 짧았죠. 준비 기간이. 네, 그러면서 일단 류현진 선수가 몸이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 완벽한 컨디션을 만들기가 짧았던 건 맞아요, 분명히.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군 등판을 조금 더 미루고 완벽하게 몸을 만들고 등판을 시켰어야죠. 근데 일단 1군 등판을 했다는 거는 몸 컨디션이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확실히 유현진 선수가 이제 팔꿈치 수술도 한 2번 했고 네. 어깨 수술도 이제 한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꿈치 뼈 죽었다 뭐 하면서 아마 어깨 팔꿈치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4번 정도 칼을 댔을 거예요. 아.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있다 보니까 나이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87년생이면 38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젊었을 때는 뭐 1회부터 6, 7회까지 꾸준하게 이제 스피드가 나왔는데 이제 조금 두 번째 4회, 5회 이제 되면 이제 구위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구속이 한 6km 정도 떨어졌던 얘기. 이게 페스티벌 봤을 때. 페스트볼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와. 지금은 사실 뭐 평균 구속이 한 140, 한 2, 3 정도 되니까 예전에는 한 6, 7, 7, 8 정도 던졌죠. 유현진 선수가 뭐 빠를 때는 152, 3까지도 던진 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속 자체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아무리 제구가 좋다고 해도 특히 이제 ABS가 네.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겹쳤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겹쳤어. 네? 네. 제구가 좋은 투수들이 오히려 오히려 좀 불리할 수 있다. 불리할 네. 것이다. 왜냐면 왜냐면 잡아줄 수 있는 그럼요. 건데. 아. 예전에는 사실 제구가 좋은 유현진이 몸쪽 더 던지면 심판들이 네. 당연히 제구가 좋은 거 스트라이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아줬을 텐데 이제는 정확하게 보더라인에 던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류현진 선수도 좀 민감해지는 네, 부분도 좀 있고. 안에 넣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이제 쉽게 이제 공략이 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뭐 앞으로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제 어떻게 또 성적이 바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이렇게 난타를 당하진 않을 겁니다. 또 좋아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기록상으로 보면 주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회를 해야지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피안타율이라든가 뭐 득점권 피안타율 주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이게 결국에 주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안타를 만든다는 건 실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평균 자책점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비율은 또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리그 4위에서 5위 정도거든요. 68.3%니까 리그 이제 규정 이닝을 채운 26명의 평균이 65.8%입니다. 그것보다 한 3%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맨드는 되는데 네. 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구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네, 그러니까 볼 끝에 어떤 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구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유현진 선수는 조금 더 제구에 더 신경을 쓰면서 피칭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특유의 이제 유현진 선수가 갖고 있는 피칭 레퍼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유현진 선수 반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유현진 선수가 잘 던졌으니까 이제 좋아지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한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또 한 번 또 대량 시점이 또 나오고 네. 자꾸 지금 그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좋지 않은 루틴들을 좀 빨리 끊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류현진 선수 많은 기대감에 복귀를 했는데 좀 초반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빨리 좀 반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류현진 선수의 부진 한 줄 평은요. 그래도 믿는다 유현진. 이렇게. 오늘 등판일이에요. 오늘. 화요일 날. 네, 장승 아마 로테이션대로라면 오늘 등판. 오늘 등판. 제가 중계하는. 예. 네. 야, 참 오늘은 어떤 피칭 내용이 참 나올지 궁금하네요. 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카스타노도 잘 던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투수전. 뭐 누가 이기든 네. 2대1 조금 나면 3대2 여기까지는 뭐 제가 장승아 좋아하시잖아요. 점수 많이 안 나는 거. 2대1 3대2 뭐 1대0 엄청 좋아합니다. 아유. 2대 0은 좋아하십니까? 2대 0? 2대0은 이제 술을 같이 몇 번 먹었죠. 그러니까 2대 0은 체력이 좋다. 그럼 술 취했잖아요. 강캐는. 네. 아 꼬장 부리고 막. 여기까지 저희가 삼루수 집에서 막 꼬장 부리고. 네네. 이대영 선수 앞에 있다가 죽을 뻔했어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구를 안 한다. 죽으라.